이 세상에는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비로운 장소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서양 한복판에 자리 잡은 특별한 해역은 50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을 매혹시켜 왔죠. 거대한 선박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숙련된 조종사들의 항공기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곳. 이런 불가사의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이 지역은 공포와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바다, 버뮤다 삼각지대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5세기 말 신대륙을 찾아 나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함대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합니다. 항해 일지에는 나침반이 이상하게 작동했고 바다 위에 설명할 수 없는 빛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죠. 선원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고 이것이 인류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처음 기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수백 년 동안 견고한 군함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때때로 아무도 없는 유령선이 텅 빈 채 떠다니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20세기에는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까지 이 지역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죠. 심지어 군용기 편대 전체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1880년 영국 해군의 훈련함 HMS 아틀란타호가 출항 후 290명의 사관 생도들과 함께 완전히 사라진 사건입니다. 단 하나의 잔해조차 발견되지 않았고 세계는 충격에 빠졌죠. 그로부터 38년 후인 1918년 또 다른 대형 참사가 이 지역을 덮쳤습니다. 망간 광석을 가득 실은 거대한 화물선 USS 사이클롭스가 바베이도스를 떠나 볼티모어로 향하던 중 흔적도 없이 소멸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 해군 역사상 전투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인명 손실 사고가 되었죠. 309명의 승무원 전원이 바다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강력한 폭풍, 과적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적국의 공격 등 다양한 가설들이 제기되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선박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것 같았죠. 1921년에는 더욱 기묘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5개의 거대한 돛을 가진 상업용 범선 캐럴 디어링호가 노스캐롤라이나 연안의 암초에 좌초된 채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안경비대가 구조를 위해 접근했지만 구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선박 자체는 손상이 거의 없는 완벽한 상태였는데 승무원들만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악명을 결정적으로 확산시킨 것은 1945년 12월 5일에 발생한 항공기 사고였습니다. 미 해군의 19편대 훈련 비행 중이던 5대의 TBM 어벤저의 폭격기가 포트로더데일 기지에서 출발해 정규 훈련 코스를 비행하던 중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동쪽으로 240km, 북쪽으로 120km, 다시 서남쪽으로 230km를 비행한 후 기지로 복귀하는 단순한 항로였는데 5대의 항공기 모두가 대서양 상공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구조 작업에 투입된 PBM 마리너 수상기마저 13명의 승무원과 함께 같은 지역에서 실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죠. 이러한 항공기 실종 사고는 계속되었습니다. 1948년 2월 3일 아조레스 제도에서 버뮤다로 향하던 아브로 투더 IV 여객기 스타 타이거가 서한명의 승객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1년 후인 1940년 1월 17일에는 같은 기종의 스타 아리엘 역시 버뮤다에서 자메이카로 가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마치 이 특정 항공기 모델을 노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1948년 12월 28일에는 더글러스 D3 여객기가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서 마이애미로 향하던 중 30쇼명의 탑승자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연속된 사건들은 세상을 경악시켰죠. 선박 실종 사건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1955년 9월 26일 유람선 코나마라 4호가 버뮤다 남쪽 바다에서 표류하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선박은 완전한 상태였지만 승무원과 승객들은 모두 사라진 후였습니다. 익사할 위험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사람들만 자발적으로 배를 떠난 듯한 모습이었죠. 1963년 8월 28일에는 미 공군의 케이시다 벤 사모 스트라토 탱커 2대가 버뮤다에서 서쪽으로
480km 떨어진 해상에서 공중 충돌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신비로운 사건들은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2월 28일에는 씀조명의 승객을 태운 9m급 유람선 코디호가 바하마에서 플로리다 레이크 워스로 향하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84시간 동안 44,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을 수색했지만 선박이나 승객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매사추세츠주 면적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수색 작업이었죠. 이렇게 수십 건의 기이한 사건들이 기록되면서 사람들은 이 지역에 대한 온갖 이론과 가설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에서부터 외계인의 개입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설명들이 제시되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신비로운 삼각지대는 실제로 바다에서 가장 철저하게 연구된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이유가 신비한 시종 사건들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 특별합니다. 수많은 과학 탐사대들이 이 지역으로 파견되어 걸프 스트림의 흐름 패턴, 기후에 미치는 해양의 영향, 해저의 광물 구성, 그리고 바다 및 깊숙한 곳의 지각 구조까지 상세하게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밝혀진 것은 이곳이 정말로 매우 복잡하고 특별한 해양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해저 분지와 복잡한 해류 체계, 그리고 특이한 대기 순환 패턴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죠. 먼저 해저 지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다 구역의 바닥 구성은 매우 상세하게 연구되었는데 바하마와 버뮤다 지역의 플로리다 대륙붕에서 해저 수 킬로미터 아래까지의 지질 구조가 모두 밝혀져 있습니다. 수많은 시추 작업과 지구 물리학적 조사가 수행된 결과 이곳에는 지구상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해저 지형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얕은 대륙붕과 가파른 대륙 사면, 중간 고원과 깊은 해역, 광활한 심해 평원과 깊은 해구가 비교적 좁은 지역에 모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복잡한 지형이 특별한 해양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자들의 대규모 측량 작업 결과 이 삼각지대를 두 개의 서로 다른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남쪽 구역에는 플로리다 대륙북과 바하마 뱅크,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의 깊은 해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남쪽 부분의 해저는 매우 불규칙한 줄무늬 모양을 보이는데 넓은 얕은 암초지대와 깊은 바다가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북쪽 구역은 상대적으로 평온하고 균일한 바닥 지형을 보여주죠. 특히 흥미로운 것은 북쪽과 동쪽 지역에 분포한 여러 개의 해저 산맥들입니다. 비록 산이라고 부르기에는 높이가 150-200m 정도로 그리 높지 않지만 바다 밑에서는 상당히 인상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수중 언덕들은 독특하고 거의 완벽한 원뿔 모양을 하고 있어서 매우 특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00m 미만의 낮은 원뿔들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둥글거나 타원형의 모양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10에서 30도 정도의 경사면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 가파르지는 않지만 기슭의 지름은 몇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런 거대한 해저 구조물들이 해류의 흐름을 교란시킬 수 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해저산들이 매우 규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여러 개의 계단식 구조로 복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원뿔 모양이지만 다른 경우에는 거대한 받침대 위에 여러 개의 작은 원뿔들이 올라서 있는 복잡한 구조를 보이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대서양 전체에는 태평양에 비해 해저 산맥이 훨씬 적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태평양에 약 10,000개의 개별 해저산이 있는 반면 대서양 해저에는 대략 600개 정도만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서양에서 가장 특이한 해저 지형을 가진 곳이 바로 버뮤다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버뮤다 섬 자체가 바로 이 해저산의 정상 부분인 것이죠. 이 해저 산맥들을 형성한 원래 재료는 현무암이었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석회암 퇴적물로 덮여 있어서 직접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바닥을 이루는 이 석회암 플랫폼은 정말로 독특한 지질 구조를 보여줍니다. 석회암 퇴적층의 두께가 거의 6km에 달하는데 이 엄청나게 두꺼운 층은 수억 년에 걸쳐 쌓인
고대 작은 생물들의 유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해역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산호초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매우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입니다. 버뮤다 지역에는 대서양에서 가장 깊은 지점인 푸에르토리코 해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로키디키라고 불리는 이 지점은 수심이 8,380m에 달하며 일부 추정에 따르면 더욱 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푸에르토리코 해구 역시 현대 기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철저하게 연구되었습니다. 8에시 10도의 경사를 가진 이 해구는 푸에르토리코 섬에 가까울수록 조금 더 가파르고 바다 쪽으로 향한 경사는 3대 5도 정도로 완만합니다. 이제 정말로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상한 선박 실종에 대한 설명을 찾고자 하는 과학자들은 대담한 가설과 허위 정보를 배제하는 엄격한 과학적 접근법 사이에서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메탄하이드레이트 퇴적물의 폭발과 관련된 가설입니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특수한 형태의 천연가스인데 대륙붕에 대규모 메탄하이드레이트 퇴적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유일한 질문은 이런 물질들이 급속히 방출되어 선박을 침몰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 매우 진지한 실험들이 수행되었는데 호주 연구진들이 일련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을 때 소형 선박 모형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실제로 유망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인위적인 가스 폭발이 모형을 매우 쉽게 침몰시켰던 것이죠. 이는 물의 밀도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간헐적인 메탄가스 분출로 인해 거품이 있는 물 영역이 생성되어 선박에게 충분한 부력을 제공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선박 주변에 이런 영역이 형성되면 배가 매우 빠르고 예기치 않게 침몰할 수 있어서 조난 신호 부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때 신호를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잔해들이 걸프 해류에 의해 빠르게 휩쓸려 흩어져서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간행물에는 미국 남동부 해안 근처의 블레이크 리지 지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걸친 대규모 해저가스 하이드레이트 매장량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지질조사에 따르면 지난 15,000년 동안 버뮤다 삼각지대에서는 주요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분출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메탄 가설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명한 실종 사건들의 신비로운 본질을 폭로하는 근거 있는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편대 비행기들의 실종은 당시 기상 조건과 항법 장비의 한계 그리고 연료 부족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미스터리는 언제나 호기심 많은 인간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버뮤다 삼각지대가 아무리 과대평가되었고 그 비밀이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해도 이곳은 수세대에 걸쳐 전 세계인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미지의 현상을 파헤치는 과정 속에서 인류는 단순한 환상을 사실로 바꾸고 새로운 진실을 발견해왔습니다. 과학의 발전 역시 이런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결국 버뮤다 삼각지대는 복잡한 해양 환경, 기상 조건, 그리고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현대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설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바다라는 미지의 세계에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